안녕하세요. 곰대리입니다. 오늘은 메일 쓰는 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직장인이다 보니까 하루에 이제 메일을 많이 쓰게 되죠.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적으면은 30개, 많으면은 50개도 넘게 좀 메일을 쓰는데, 이런 메일 쓸 때 노하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메일 쓸 때는 가장 첫 번째는 읽는 일을 고려를 해야 되고요. 내 메일을 받는 사람의 스타일을 생각을 하면서 좀 쓰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히 이제 기록용으로도 메일을 쓸 수가 있기는 한데 결국에는 이게 편지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메일을 썼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걸 한 번에 이해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쓰는 언어나 전문 용어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내가 짧게 짧게 축약해서 쓰는 게 나은지 아니면 길게 풀어서 쓰는 게 나은지 상대방 봐가면서 일을 해야 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메일을 쓰는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짧은 시간에 많은 이제 문구를 전달을 해서 상대가 내 메일을 보고 그 다음 행동으로,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게끔 하는 데 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은 좀 풀어서 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주요 내역은 거의 다 표로 정리해가지고 좀 쓰는 편이고요. 그래서 상대가 표만 봐도 그 해당 내역, 아니면 이런 구조, 제가 하고 싶은 말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거는 줄글로 그냥 쓰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좀 그 배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줄글로 이제 뭐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이제 주저주저 다 쓰면은 이게 이제 이해도 잘 안 되고 이 사람이 무슨 맥락으로 썼는지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읽어보게 되는데 표로 정리를 한다거나 목적에 대해서 깔끔하게 분명하게 쓴다면은 요거는 한두 문장으로도 상대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니 요런 것들은 좀 이제 그 분명하게 좀 클리어하게 쓰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렇게 쓸 거예요. 뭐 검토 요청권. 그러니까 그 목적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하고 꺽쇠로 얘기를 하고 뭐 이제 메일에 날짜도 적히기는 하는데 저는 찾기 쉬우라고 날짜를 한 번 더 적고 그다음에 안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뭐 1차 미팅인지 2차 미팅인지 그리고 나서 내가 뭘 견적을 준다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제목만 봐도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가 바로 보이죠. 그래서 클릭을 하면은 이 내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내용으로 넘어가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 컴퍼니의 이제 곰델입니다. 이거는 그냥 소개하는 거고 이전 미팅을 하고 나서 미팅 개요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1차 견적에 대해서 전달해 드립니다.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1차 미팅 개요는 어땠습니다. 2차 뭐 논의할 거는 이렇습니다. 고객사 질의 내역은 이렇고 회신 내역은 이렇습니다. 요 내역을 뭐 줄글로 쓰지 말고 최대한 표로 좀 정리를 하고 할 말이 있으면 한두 줄 정도만 좀 적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절주절 여기서 다 써봐야 안 읽습니다. 집중도 안 되고 그러니까 표가 좀 낮다. 그래서 이렇게 전달을 하니까 확인하고 회신을 좀 이제 해달라는 거고요. 너도 이걸 똑같이 보고 나랑 같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알았으면은 여기 내역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했으니까 회신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목을 바로 읽히게 하고 메일의 목적과 그 다음 스텝에 대해서 내역도 같이 포함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안 끊기고 그 다음 메일로 넘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좀 필요하고 의미 없이 뭐 하고 뭐 또 메일 쓰고 나가지고 또 전화기 붙잡고 중얼중얼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리소스 낭비고 그렇게 하면 메일을 쓰는 이유가 좀 적긴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메일을 보내고 그 다음에 전화해가지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뭐 견적 메일 드렸으니까 요거 확인 한번 부탁드린다 정도만 하고 그냥 끊어요. 그럼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메일을 이렇게 보겠죠. 그리고 나서 회신을 주겠죠. 약간 요렇게 진행을 좀 하게 되고 깔끔하게 써서 좀 보내는 거를 좀 이제 많이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문 참조 기능이 있는데 요거는 좀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나중에 혹시나 상대가 알게 되면은 기분이 좀 언짢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CC를 걸려면 그냥 CC를 그냥 분명하게 거세요. 근데 숨은 CC를 걸면은 이게 나중에 이제 전체 회신을 하다가 거기 이제 보이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별로 추천을 안 한다. 그리고 CC는 필요한 사람만 넣는 게 중요하고 이게 제가 일을 하다 보면은 뭐 짧으면은 뭐 두세 명, 많으면은 막 10명, 20명까지 CC를 넣는데 메일이 그러면 폭탄이 됩니다. 이게 누구한테 보내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떤 맥락에서 이해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막 주저리 주저리 막 이렇게 실타래처럼 엉키는데 이런 거는 필요한 사람만 넣고 필요한 사람을 찍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좀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카톡 메신저처럼 이제 한두 줄 해가지고 휘발성으로 포스트잇처럼 이제 쓰지는 말고 메일이다 보니까 적어도 한 대여섯 줄 요표로 좀 정리를 해가지고 보낸 사람의 좀 성의도 있고 받는 사람도 아, 이 사람이 이런 일을 이렇게 추진하려고 해서 메일을 보내는구나 라는 거를 좀 이제 인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좀 중요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제한 메일도 좀 많이 보내는 편인데 앞에 이제 제한 메일 같은 경우는 중요 요렇게 해가지고 날짜를 적고 이제 신규 서비스 뭐 신규 땡땡 서비스 도입에 대한 건으로 해가지고 내용으로 하면은 뭐 안녕하세요 곰대리입니다. 그래서 뭐 저는 뭐 이런 부분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저는 최근에 어떤 일을 했었고 저희 회사는 어떤 쪽으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귀사에는 이런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메일을 드립니다. 뭐 최근 저희는 뭐 A사, B사, C사에 뭐 해당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해가지고 지금 서비스 러닝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얘기를 좀 같이 해야 됩니다. 고객사가 이거를 왜 해야 되고, 이걸 하면 뭐가 좋고, 이건 어떻게 하는 거고, 도입하는데 비용은 얼마가 들고, 기대 매출은 어느 정도가 난다. 는 이제 얘기를 같이 해야 요 회사가 이런 부분에서 좀 이제 고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향후 일정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니즈가 있으시다면 차주 뭐 화수 정도의 오후에 시간을 내주시면 제가 찾아뵙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첨부 파일로에서는 지난번 얘기했던 것처럼 뭐 속에서 등록증, CB 리포트 등 각종 이제 그 검토할 수 있을 만한 자료에 대해서 한 번에 얘기를 하면은 요거 자체가 훌륭한 제안 메일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양식을 요걸 따로 만들어 놓고 회사 명이나 회사 이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제 수정해 가면서 이제 하다 보니 하루에 뭐 3개도 쓰고 5개도 쓰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그 70% 정도는 공동 양식이고 30% 정도는 고객사에 대한 이제 그 구체적인 양식을 좀 수정해가지고 좀 쓰는 편이고 고객사 명 그리고 고객사의 주요 내용, 사업 구조 등을 좀 더 첨부해가지고 좀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하루에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고 요거는 취준생들이 자소서 쓸 때도 똑같습니다. 나라는 사람의 본질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커리어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고 회사마다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 전체적인 베이직한 거를 한 70% 그리고 회사마다 좀 다른 얘기를 30% 정도 섞어가지고 하다 보면은 이력서를 조금 더 많이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쓰는데도 시간이 좀 많이 들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 메일 자체는 미팅 셋업을 위한 메일입니다. 뭐 제안을 하거나 뭐 견적을 넣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랑 미팅을 할 수 있을까? 요 메일을 보고 어떻게 하면 나랑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메일을 쓰는 게 좀 필요하고 뭐 기타적으로는 이제 금융권 같은 경우에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은 망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가면은 컴퓨터가 2개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이렇게 첨부 파일로 들어오는 거는 메일을 이제 돌려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첨부 파일 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주요 내역들, 뭐 이런 사업자 번호, 소재지, 뭐 대표이사라든가 아니면은 기본 정보 같은 것들은 표로 따로 정리를 해가지고 한 번 더 그냥 이제 메일 본문에다가 쓰는 거예요. 저 사람이 첨부 파일을 열어보지 않아도 되게끔 하게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메일을 왜 이제 계속 강조를 하나요? 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업무를 하면 메신저도 하고 카톡이나 문자, 뭐 슬랙 같은 거로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3개월이나 6개월 뒤에 이걸 좀 찾아볼 수가 있어야 돼요. 특히나 이제 법리적으로 민감한 거, 뭐 견적이나 계약에 대한 세부 내역, 계약서 조항에 대한 변경 같은 것들. 그러면은 네가 이 말을 했냐 안 했냐 이런 걸로 따지게 됩니다. 네가 이 일을 했냐 안 했냐, 이거 왜 안 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그 메일로 좀 정리를 하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클리어하게 그냥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업무가 좀 쉽고 빠르게 좀 끝이 나고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뭐 노션이나 원노트 아니면은 쉐어 같은 데다가 이제 DB 형식으로 구축해 가지고 이제 히스토리를 남길 수가 있는데 일단 개인 업무에 대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좀 메일이다. 그래서 이제 아웃룩 같은 경우에는 폴더 관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거래처마다 그래서 규칙 설정을 해가지고 이제 키워드 위주로 메일이 바로바로 꽂히게끔 하면은 메일이 30개가 오든 뭐 100개가 오든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좀 필터링 해가지고 좀 운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메일이 오면은 하루 안에 회신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 보통의 경우에는 아침 7시 전에 출근을 해서 8시 반까지 뭐 중요한 것들 메일 다 회신을 하고 상대가 9시에 출근하면은 바로바로 받아볼 수 있게끔 좀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메일 업무할 때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